네, 이슈 속에서 돈 되는 정보 찾아보실까요? 머니 이슈 시간이고요. 오늘의 시간은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2차 전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실적도 좋다고 합니다. IRA 최대 수혜까지 LG 에너지솔루션 질주는 계속될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어제도 저희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즘 이쪽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 오늘 포커스는 3분기 실적이 좋대. 그래서 증권가도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대. 기관의 수급 들어오나?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업계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경기 침체란 전반적인 악재 속에서도 든든하게 버텼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증권가의 눈높이인데요.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증권사들이 내놓은 LG 에너지솔루션의 평균 목표 주가는 57만 원대. 그러니까 지난 8월에 46만 원대와 비교했을 때 10% 이상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을 한 거죠. 상당히 높은 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으로 기관의 수급과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자고 하는데요. 하나 57만 원 매수 가격 내놓은 하나 리포트를 보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단어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장. 그게 또 매분기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포트에서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만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금리 인상 여파로 시장의 평균적인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건 맞다. 소비 둔화, 성장에 대한 물음표 시장 전반적으로 있다. 그런데 경기 우려와는 무관하게 정책을 기반으로 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난 분기 유럽 쪽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주춤했기 때문에 계산을 좀 해보면 그렇게 좋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레깅 효과, 그러니까 먼저 전기차 업체 쪽에서 선점하고자 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괜찮았을 것이다라는 세부적인 내용도 내놓고 있거든요. 최근의 추세와 더불어서 이사님께 바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LG 에너지솔루션의 말 그대로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호평이 쏟아질 때는 사실 이사님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상황, 지금 정황을 보면은 성장성 믿을 게 여기밖에 없다라는 리포트 나오고 있는데 주가도 계속 이사님은 화답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강하게 올라와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서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지난번에도 한번 저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한 56만 원, 57만 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먼저 수급만 놓고 보면은요. 이게 LG 엔솔하면은 연기금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연기금의 수급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상장하고 지난 1월 27일 이후에 상장하고 어제까지 약 5조 2천억 원을 매수한 것도 그런 규모가 상당히 크지만 지난 9월 달에 정말 시장이 힘든 가운데서도 연기금은 하루도 빠짐없이 연일 매수를 했다는 거고 상장하고 나서부터 어제까지도 단 14일만 제외하고 매일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또 이제 눈여겨볼 만할 것 같고요. 수급하니까 그래 우리 외국인도 있지. 외국인도 살펴보면은 지난 7월부터 어제까지 외국인이 누적 순매수한 그 상위 기업들을 보니까요. 단연 LG에너지솔루션이 1위였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조 3천억 원을 매수했고요. 그 밑에 이렇게 순매수한 기업들이 있지만 1조 원이 넘는 기업은 LG엔솔밖에 없었다는 거. 그 밑에는 삼성 SDI가 있고 현대차가 한 9천억 정도 매수를 했지만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은 일단 수급에서도 연기금과 외국인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치로 좀 말씀을 또 한번 드릴 게 뭐냐면 지난 8월에 여러 나라들 미국, 유럽, 중국, 한국 등에서 전기차 판매한 것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8월에 미국이 66% 성장을 했습니다. 중국이 112% 성장을 했고 한국도 말씀드리면 한 17% 상승했고 근데 유럽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 감소를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이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요즘에 성장성이 크구나라는 게 중요한데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여러 기업들과 내년부터 이제 선점할 그런 준비를 해 놓았죠.
그런 점이 또 중요한 것 같고 또 이제 IRA 같은 경우는 뭐 플러스 알파 요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고 이제 테슬라 상해 기가팩토리 캐파 확장 수에도 기대가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뭐 재검토를 했었던 애리조나 공장, 신공장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그 복수의 LG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소식도 이번 주에 있었다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도 참 이렇게 드릴 말씀이 참 많네요. 그래서 한두 가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오늘 아침에 한 증권사의 이제 뉴스를 통해서 나온 그 해외 언론 기사를 보니까 아직 국내 뉴스로는 이게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또 기사가 있었냐면은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LG엔솔이 그 북미 리튬 재련까지도 진출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해외 쪽에 기사가 있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런 가운데 또 지난달에 배터리 핵심 원재료를 생산하는 캐나다 광물업체 스노우레이크를 포함한 세 곳과 코발트, 리튬 공급에 대한 업무 협약도 했음을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원재료, 재료 부분 그쪽으로도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구나라는 것에도 좀 앞으로 관련된 소식들 이어질 것 같은데 뭐 관심이 지속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수급 좋고 모멘텀 살아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삼성 SDI에 대해서도 외국인 쪽에서뿐만 아니라 기관도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데 우린 그럼 이사님 계속해서 이렇게 셀 쪽만 봐야 될까요? 오늘 분위기가 좀 변한 건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드는 게 소재가 움직이고 있고 특히 LG 화학과 같은 경우 오늘은 외국인 팔고 있습니다만 그간 매집이 좀 있었고 여기에다가 양극재 쪽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소재 부분에서의 퀀텀 점프 이에 따른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높거든요. 시선을 조금 이동해야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사님 보세요? 셀 쪽도 관심이 필요하고요. 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재료 쪽도 관심이 함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뭐 LG화학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제 뭐 양극재 쪽에 모멘텀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이제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양극재뿐만이 아니고 2차 전지 여러 쪽 그러니까 뭐 도전재나 분리막 등 그쪽 2차 전지 쪽에서의 그런 장기적으로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삼성 SDI가 지난 7월부터 하반기에 순매수 2위 기록을 했어요. 외국인이요. 9,500억 기록을 했는데 삼성 SDI가 8월 달만 보면은 그 배터리 출하량이 제 기억에 한 130 몇 %로 그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는 게 이렇게 이유가 있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소재 쪽 말씀을 했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좀 소재 쪽이 최근에 이제 유럽 쪽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월 달에 전기차 판매 대수로 보면은 유럽은 작년 8월 대비해서 2% 감소를 했거든요. 최근에 왜냐면은 그쪽이 이제 전기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너무 비싸. 근데 그 유럽의 전기료와 관련된 것은 이제 전력 도매가인데 그게 또 이제 러시아 쪽의 천연가스랑도 맞물리기 때문에 최근에 좀 이제 배터리 그쪽 이제 소재 쪽도 흐름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거 좋은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뭐 셀이나 뭐 이렇게 재료 쪽 또 함께 지속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또 이렇게 뭐 투트랙으로 전략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짝에서 전략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딱 어제와 오늘 이 시간에 가장 다른 점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계속 가고 있고요. 소재 업체들이 오늘 고개를 들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변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조금 더 오후장의 전략을 압축해야 된다면 소재의 어느 정도의 낙폭 메우기 아니면 추가적인 셀의 동력 어느 쪽으로 저희 포커스를 잡는 게 좋을지 짧게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낙폭은 최근에 이제 뭐 소재 쪽이 좀 컸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 오를 때, 그래, 낙폭이 컸던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상승폭이 더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게 보면은 이제 LG 엔솔과 관련돼서도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소재 쪽으로도 정말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일단 뭐 나노 신소재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공정 쪽으로 좀 찾아 들어간다고 하면은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좋아서 지수 대비해서도 코스닥 종목이지만 상대적으로 강한 그 조립 공정의 D&T 그런 종목도 수급이 되는 하는 그래 3분기 주가 흐름이 좋은데 3분기 실적 어떻게 발표되는지도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연 이제 LNF도 이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아실 거예요. 미국 투자 승인이 좀 빠르게 연내에 좀 확정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게 또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LNF는 월봉 보시면은 정확히 21선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최근의 저점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최근 저점이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쌍바닥을 이루고 올라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차이지만 그래서 최근 저점도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가격이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어찌 보면 정반대 위치에 있는 그 종목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돈이 되는 이슈 두 번째, 드디어 나온 반등, 네이버 카카오 매수 기회. 지금 노려봐도 될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라고 저희가 썼는데요. 떨어진 깊이에 비한다면 지금 1%, 2% 지금 오르는데 이걸 반등이라고 해야 되나라는 망설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시점에서 일단 한숨 돌리고 실적 시즌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사 내용 저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만 그야말로 반토막이 난 주가. 네이버와 카카오인데요. 3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까지 깊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더욱더 우려가스러운 것은 계속해서 이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이버만 해도 영업 컨센서스가 대폭 계속 낮아지고 있는 그 추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로 했을 때 1% 정도밖에 안 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카카오까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이버랑 비교했을 때는 네이버가 1%대니까 성장이 더 됐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시 증액 예상폭이 시장을 만족시키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진 전망치에 실적 시즌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합니다, 이사님. 이렇게 저희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바닥 아니면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적 눈높이 이미 낮아진 상황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분기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지금 상태 그리고 실적 전후의 반응들 저희 계획 세보면 이사님 좋을까요? 네, 주가가 상당히 낙폭이 과대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지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출렁출렁 거리면서 이제 바닥을 잡아가듯이 네이버랑 카카오도 좀 뭐 더 출렁출렁 거릴 수는 있겠지만 반전의 계기가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네이버와 카카오 올해만 놓고 보면 하락률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두 종목 모두 한 50% 이상, 50% 조금 넘게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큰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이 두 기업이 성장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글로벌 긴축 기조에서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큰 흐름에서 변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하락이 좀 과하긴 한 것 같은데 최근 하락이 전적으로 포시마크 인수 때문에 빠졌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좀 외국계 증권사의 목표가를 대폭 낮추는 그 요인이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인수 관련돼서는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글로벌 강자가 없는 분야인 리커머스 C2C 시장에서 이제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북미 기업을 인수했다는 점. 그 점에 좀 초점을 맞추고 좀 중장기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인수하고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최수연 대표가 주가 하락하는 거 주주들을 향해서 주가 하락하는 거 심려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뭔가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뭔가 운을 띄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또 대표이사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아쉬웠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고 카카오도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카카오 최근 3년 동안 굉장히 크게 성장해서 최근에 3년 동안의 기업 브랜드 가치가 가장 크게 성장한 기업입니다. 근데 뭐 작년 말부터 리스크 계열사 리스크도 좀 불거졌었고 또 이제 계열사들이 워낙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사업이 또 중첩되는 분야가 있었었고 계열사가 지난 5월 기준으로 136개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큰 반전의 계기가 뭐가 될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낙폭과대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떠한 내용으로 좀 돌아설지는 계속해서 포기할 거는 절대 아니고 성장성은 있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좀 돌릴지는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눈높이가 낮아진 실적은 반영해가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확인, 실적 발표 전후가 또 중요한 1차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짧게만 이것도 궁금합니다. 낙폭과대 인식은 충분히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급도 관건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10월 중순에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 이 증안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님? 네. 낙폭과대 대형주에 대한 수급으로 이어지면서 네카오 바닥 만들 가능성을 기대해 보는 거는 물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거 이제 없던 질문인데 증시 안정 펀드 말씀드리면 이거 길어지면 안 되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동안 부탁드려요. 우리나라에서 증시 안정 펀드 집행한 게 총 4번입니다. 제 기억에 1990년, 2003년, 2008년, 2020년 이렇게 4번인데 2020년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을 거로 추정이 돼요. 워낙 또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3번 중에 한 번이 1990년에는 쏘고도 그게 큰 효과가 없었고요. 2003년 카드 사태 때는 이제 조금 단기적인 효과는 있었다고 보이고 그리고 이제 2008년에는 집행을 했었는데 집행하고 이른 시간에 연준에서 그게 한 6천억 규모의 또 자산을 또 인수하는 그런 큰 대책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증시 안정펀드가 안정펀드만으로 이 4번의 경우가 정말 큰 효과를 발휘했냐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100%는 어렵다. 아하. 그래서 이제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안정시킬 수 있는 펀드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증시가 좀 받쳐줄 수는 있겠지만 너무 큰 기대를 갖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겠고 대신에 이 기금을 만약에 투입시킨다고 하면 그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까지 좀 살펴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